유진아, 넌 그만하면 됐다. 사업은 민석이 같은 남자들이 하는 거지.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지난 10년의 내 노력을 허공의 먼지로 만들어버린 그날 저녁. 나는 내가 이 집안의 유령임을 깨달았다. 화려하게 차려진 식탁과 값비싼 샹들리에 아래. 가족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그들의 세상에 내 자리는 없었다. 나는 그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내 이름은 천유진, 30살, 대한민국 화장품 업계의 살아있는 역사, 청아 티안지아 코스메틱, 천 회장의 막내딸이다.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족함 없이 자란 재벌가의 공주님.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돈이나 회사의 명예가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사랑한 것은 실험실 비커 안에서 미세하게 색이 변하는 화학 물질이었고 피부 세포 하나하나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성분을 발견하는 희열이었다. 나는 대학에서 화학생물공학을 전공했고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천가 코스메틱의 연구개발팀에 합류했다. 아버지의 회사라서가 아니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이 유서 깊은 화장품 제국을 내 손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 때문이었다. 청아 코스메틱은 한방. 한방 원료를 기반으로 한 고급 스킨케어 라인으로 명성을 쌓아온 회사였다.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었다.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무겁고 비싼 한방 화장품을 찾지 않았다. 그들은 비건, 클린 뷰티, 지속 가능성과 같은 새로운 가치에 열광했다. 나는 그 변화의 흐름을 읽었고 그 안에서 청아의 새로운 미래를 보았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미래는 아버지와 오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우리 집의 권력 구조는 단순하고 명확했다. 절대군주인 아버지, 천 회장, 그리고 그의 유일한 후계자인 황태자, 내 8살 위의 오빠 천민석. 오빠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하자마자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달았다. 그는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경영이라 믿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전통, 품격, 역사였다. 그날 저녁도 그랬다.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는 언제나 비공식적인 경영 회의를 겸했다. 이번 분기 백화점 매출이 또 5%나 빠졌어. 젊은 애들이 통 백화점에 오지를 않으니 이거 큰일이야. 아버지가 스테이크를 썰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오빠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 제가 다음 달부터 TV 광고 예산을 2배로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톱스타 모델을 써서 우리 청아의 품격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나는 그 대화가 너무나 답답해서 나도 모르게 끼어들었다. 오빠, 지금 시대의 TV 광고는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그 돈이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랑 온라인 바이럴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젊은 세대는 더 이상 TV를 보지 않아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보죠. 내 말에 식탁의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다. 오빠는 나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피식 웃었다. 유진아, 그런 가벼운 인터넷 마케팅은 우리 브랜드 격에 안 맞아. 청아는 아무나 쓰는 싸구려 브랜드가 아니야. 싸구려가 아니니까 더더욱 해야죠.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진심으로 만드는지 젊은 세대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아야죠. 제가 연구실에서 개발 중인 비건 성분 기반의
새로운 라인을 런칭해서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면 그만. 아버지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내 말을 끊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는 나를 보지 않고 오빠를 향해 말했다. 민석이 말이 맞다. 근본 없는 것들에 한눈 팔지 말고 우리가 해오던 대로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전통과 역사가 바로 우리 천가의 힘이야. 그리고 아버지는 비로소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차가웠다. 유진아, 넌 그만하면 됐다. 연구실에서 연구나 열심히 해. 사업은 민석이 같은 남자들이 머리 싸매고 하는 거지?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아비는 네가 시집이나 잘 가서 조용히 사는 게 제일 큰 효도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 내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그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나를 한 번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 집의 방식이었다. 오빠의 의견은 전략이 되고 내 의견은 철없는 소리가 된다. 오빠의 실수는 경영 수업이 되고 나의 성과는 운 좋은 결과가 된다. 식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기계적으로 음식을 씹어 삼키고 내 방으로 도망치듯 돌아왔다. 내 방 한쪽에는 작은 개인 실험실이 있었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내게 허락한 공간. 쓸데없는 생각 말고 연구에나 집중하라는 무언의 압력이 담긴 공간이었다. 나는 실험대 위에 놓인 수십 개의 비커들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내가 몇 달간 밤을 새워가며 개발한 새로운 비건 화장품의 시제품들이 담겨 있었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오직 식물에서 추출한 가장 순수한 성분들로만 만들어낸 내 꿈과 열정의 결정체였다. 나는 그중 하나를 들어 손등에 발라보았다. 부드럽게 스며드는 촉감과 은은하게 퍼지는 풀잎 향기. 나는 확신했다. 이것이 천가를 구할 미래라는 것을. 하지만 그 미래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투명 인간이었고 내 방 안의 작은 실험실은 세상과 단절된 나만의 외로운 섬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서 과연 내 자리는 어디일까? 나는 언제까지 이 거대한 유리성 안에서 유령처럼 살아가야 할까?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내 가치를 증명할 방법은 이 성을 나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아무도 나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길을 만들 수밖에. 나는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즐겨찾기 폴더 속 링크 하나를 클릭했다. 대한민국 화장품연구원 채용 공고. 그것은 아주 작고 미약한 반란의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 이후 나는 며칠 동안 내 방 안에 작은 실험실에 틀어박혀 지냈다.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 오빠의 비웃음 섞인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말로 해서 안 된다면 결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나는 내 모든 지식과 열정을 쏟아부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사업 계획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밤을 새워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경쟁사 동향을 조사했으며 예상 수익률과 손익분기점을 계산했다. 내가 개발한 비건 포뮬러의 기술적 우위와 시장성을 증명하는 상세한 보고서도 첨부했다. 이것은 더 이상 철없는 딸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이것은 천가 코스메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철저하게 계산된 사업 전략이었다. 일주일 뒤 나는 아버지의 비서실을 통해 분기별 정기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신규 비건 브랜드 런칭 및 온라인 사업부 신설 제안. 아버지는 마지못해 허락했다. 아마도 여러 임원 앞에서 내게 망신을 주어 다시는 사업에 대해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 속셈이었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의도를 알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으니까 이사회 당일 나는 평소에 입지 않던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어색했지만 적어도 어린 딸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노트북과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들고 나는 천가 코스메틱의 심장부인 이사회 회의실로 들어섰다. 육중한 마호가니 원목 테이블, 벽에 걸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초상화, 그리고 테이블을 둘러싼 10명의 나이든 남자들. 그곳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무겁고 권위적이었고 남성 중심적이었다. 아버지는 상석에 앉아 있었고 오빠는 그 바로 옆에서 여유로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임원들은 대부분 아버지의 친구거나 수십 년간 충성을 바쳐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나를 향한 호기심보다 회장님 댁 막내딸의 재롱잔치를 지켜보는 듯한 미묘한 조소가 서려 있었다. 내 발표 차례가 되자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나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가 코스메틱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규 브랜드 가이아 가야바이 천가의 런칭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냈다. 하락하고 있는 백화점 매출 데이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온라인 뷰티 시장의 규모, 클린 뷰티를 향한 젊은 소비자들의 열망, 그리고 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내가 개발한 완벽한 비건 포뮬러와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 라인, SNS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까지.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내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회의실의 공기가 조금씩 변하는 것이 느껴졌다. 몇몇 임원들은 흥미롭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보고서의 특정 부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오빠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져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턱을 괜 채 내 발표를 끝까지 듣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만든 시제품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때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기존의 무겁고 화려한 청아의 용기와는 전혀 다른 심플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의 용기들이었다. 이 이상입니다. 가이아 바이 청아는 단순한 신제품 라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청아 코스메틱이 다음 세대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마지막 멘트와 함께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마쳤다. 회의실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나는 성공을 예감했다. 이토록 완벽한 데이터와 비전 앞에서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 생각은 아버지의 입이 열리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유진아, 아버지는 나를 불렀다. 거기까지 해라. 싸늘한 목소리였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다른 임원들을 둘러보며 마치 변명하듯이 말했다. 나의 딸 아이가 아직 어려서 책에서 배운 이상적인 소리만 하는 모양입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결국엔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천가의 60년 역사와 우리가 쌓아 올린 이 품격과는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품격 역사가 회사를 먹여 살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전 페이지에 매출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는데도 그때 오빠가 쐐기를 박았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저렴한 인터넷 장난 같은 것에 우리 회사의 귀중한 자원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오빠는 인터넷 장난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R&D팀은 본연의 임무에나 충실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신제품 개발할 시간에 기존 프리미엄 라인을 강화할 방안이나 고민하란 말입니다. 그 말은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내 노력과 열정, 그리고 내 팀원들의 수고가 한순간에 쓸데없는 짓으로 전락했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치 내 발표는 없었던 일이라는 듯 회의를 진행했다. 자, 그럼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지? 민석이, 자네가 준비한 마케팅 계획 한번 들어보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임원들은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내 보고서를 흥미롭게 읽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회장 부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안건에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투명 인간이었다. 머리가 띵하고 울렸다. 심장이 차갑게 식다 못해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된 기분이었다. 나는 조용히 내 시제품들을 가방에 담았다. 노트북을 닫고 서류를 챙겼다. 그 모든 과정 동안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까지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길고 긴 복도를 걸어 나오며 나는 결심했다. 이날의 모욕을, 이 차가운 무관심을 나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오늘 당신들이 틀렸고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날 저녁 나는 내 방 책상에 앉아 사직서를 썼다. 사직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었다. 그리고 그 아래 나는 내 인생의 새로운 계획서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천가의 딸, 천유진이 아니었다. 나는 오늘부터 천가의 가장 무서운 경쟁자가 될 것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 나는 내 방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 더 이상 이곳은 내 방이 아니었다. 지난 10년간의 내 흔적, 꿈과 좌절이 담긴 물건들을 상자에 담는 동안 나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내 마음속 슬픔이라는 감정은 이미 차갑게 굳어버린 지 오래였다. 가족들은 내 퇴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버지는 내 사직서를 보지도 않고 서랍에 던져 넣었고 엄마는 며칠 바람 좀 쐬고 들어오려나 보지 하고 혀를 찼다. 오빠는 저러다 시집갈 때 되면 알아서 정신 차리겠지라며 비웃었다. 그들에게 나는 여전히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철없는 막내딸일 뿐이었다. 내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깨부수고 그들이 만든 견고한 성벽을 밖에서부터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나는 천가를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라운바이오 라운비오. 업계에서는 만년 2등 혹은 가성비 좋은 중저가 브랜드로 알려진 청가 코스메틱과는 규모나 역사면에서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회사였다. 하지만 나는 라운바이오의 잠재력을 보았다. 그들은 청에는 없는 유연함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전통에 얽매이지 않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면접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면접관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라운바이오의 대표, 강지혁이었다. 그는 40대 초반의 젊은 경영인이었고 그의 눈빛은 고인 물 같은 천가의 임원들과는 달리 살아있는 에너지로 반짝였다. 천유진 씨,
강 대표는 내 이력서를 보며 말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청아 코스메틱 회장님의 따님이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 지원하셨다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인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예의 바른 의심이 섞여 있었다. 나는 똑바로 그를 마주보며 대답했다. 저는 천 회장의 딸이 아니라 화장품 연구원 천유진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표님께서 찾으시는 인재가 맞는지는 제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나는 내가 준비했던 가이아바이 청가의 사업 계획서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청하에서 인터넷 장난이라며 무시당했던 바로 그 계획서였다. 강 대표는 한 장 한 장 아주 꼼꼼하게 내 계획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가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천유진 씨를 연구개발팀 팀장으로 채용하겠습니다.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나는 이제 막 30살을 넘긴 경력도 많지 않은 연구원이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나를 더욱 놀라게 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인력, 마케팅까지 천유진 씨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보십시오. 우리 라온바이오는 당신의 꿈에 투자하겠습니다. 당신의 꿈에 투자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울컥했다. 지난 10년간 가족에게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다. 나라는 사람의 가치와 가능성을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타인이 먼저 알아봐 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그날부로 라온바이오의 연구개발팀 팀장이 되었다. 나의 새로운 사무실은 천가의 화려한 연구실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그곳에는 자유로운 공기와 열정적인 동료들이 있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팀원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나를 낙하산이나 어린 팀장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지식과 비전을 존중해 주었고 나의 리더십을 믿고 따라주었다. 나는 가장 먼저 팀의 문화를 바꾸었다. 수직적이고 경직되었던 천가의 방식 대신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만들었다. 우리는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실험을 계속했다. 나의 프로젝트 가이아는 라온바이오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더 이상 천가라는 낡은 꼬리표는 필요 없었다. 우리는 브랜드 컨셉부터 다시 잡았다. 자연의 힘을 피부에 지속 가능한 아름다움. 우리는 동물 실험을 일절 배제했고 포장재는 모두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제품 개발은 순조로웠다. 청하에서 이미 완성 단계에 있던 비건 포뮬러를 기반으로 라온바이오의 기술력을 더해 제품의 안정성과 효능을 극대화했다. 밤낮 없이 이어진 연구와 수백 번의 테스트 끝에 우리는 마침내 완벽한 제품 라인을 만들어냈다.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크림, 민감성 피부를 위한 진정 세럼, 그리고 자연스러운 톤 보정 효과가 있는 비건 선크림까지 제품을 개발하는 동안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내 모든 세포가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누군가의 지시나 통제가 아닌 오직 나의 신념과 판단으로 무언가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행복이었다. 가족들은 내가 라온바이오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엄마는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하고 안도했고 오빠는 거기 월급은 제대로 주냐 힘들면 언제든지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돌아와 라며 조롱했다. 그들에게 나는 여전히 집 나간 철부지 동생일 뿐이었다. 그들이 무시하는 그 작은 회사에서 내가 어떤 거대한 폭풍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은 빠르게 흘러 6개월 뒤, 우리는 드디어 가이아의 공식 런칭을 앞두고 있었다. 마케팅팀과 매일같이 회의를 하며 최종 전략을 다듬었다. 우리는 청아처럼 톱스타 모델을 쓰는 대신 진정성 있는 뷰티 유튜버,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기로 했다. 대규모 광고 대신 제품의 효능과 브랜드의 철학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콘텐츠로 승부하기로 했다. 런칭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나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마침내 완성된 가이아의 제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용기. 그 안에 담긴 내 모든 것. 나는 그중 크림 하나를 들어 손등에 부드럽게 펴 발랐다. 익숙한 풀잎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이사회에서 모욕을 당했던 그날이 스쳐 지나갔다. 인터넷 장난, 쓸데없는 짓, 과연 그럴까?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제 곧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당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당신들이 무시했던 이 인터넷 장난으로 당신들의 견고한 성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를. 나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내 실력으로 세상의 중심을 향해 걸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야. 세상에 처음 공개된 날, 라운바이오의 사무실은 조용한 흥분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나와 우리 팀원들은 대형 회의실 모니터 앞에 모여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판매량과 소셜미디어 반응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런칭 첫 1시간. 숫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역시 무리였을까? 아버지와 오빠의 말이 맞았던 걸까? 불안한 생각들이 뱀처럼 머릿속을 기어다녔다. 변화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시작되었다. 광고 없는 솔직 리뷰로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한 뷰티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 가이아의 진정 세럼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올린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물건 하나 가져왔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제 돈 주고 제가 산 제품입니다. 가이아라는 신생 브랜드인데 성분이면 성분, 철학이면 철학,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효과까지. 이건 그냥 좋은 제품이 아니라 K-뷰티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리뷰는 진심이었고 파급력은 엄청났다. 영상이 올라간 지 1시간 만에 가이아 세럼, 인생 진정 세럼이라는 해시태그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회의실 모니터의 판매량,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했다. 팀장님, 지금 서버가 다운될 것 같아요. 매출 봐. 1분에 100개씩 팔리고 있어. 회의실은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팀원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다. 이것은 세상이 나에게 보내는 첫 번째 응답이자 나의 지난 10년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명이었다. 가이아의 성공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었다. 한 번 제품을 써본 소비자들은 열광적인 팬이 되었고 입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우리는 3개월 만에 런칭 첫 해 목표 매출액을 달성했고 연말에는 대한민국 뷰티 어워드에서 올해의 신인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나는 어느새 업계에서 주목받는 스타 팀장이 되어 있었다. 각종 비즈니스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내 이름과 얼굴이
기사에 실리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이런 성공을 나의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듯했다. 아니,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한 번은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진아, 너 일하는 그 회사는 괜찮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죽는 소리던데. 네,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잘 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실은 너희 아버지 회사 사정이 영 안 좋은가 봐. 매출이 계속 떨어진다고 아빠가 한숨만 푹푹 쉬신다. 요즘 젊은 애들이 죄다, 가이아인가 뭔가 하는 이상한 브랜드만 쓴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는 자신의 딸이 바로 그 이상한 브랜드를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의 세상 속에서 나는 여전히 변두리 중소기업에 다니는 걱정스러운 막내딸일 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라온바이오와 청가 코스메틱의 명암은 더욱 뚜렷하게 갈렸다. 가이아의 성공에 힘입어 라온바이오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우리는 일본과 동남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고 K뷰티의 새로운 리더라는 찬사를 받았다. 반면 청가 코스메틱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오빠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을 더욱 고집했다. 더 유명한 톱스타를 모델로 기용해 TV 광고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고 백화점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1+1 행사를 남발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외면했다. 오빠의 전략은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회사의 재정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업계에서는 청아의 시대는 끝났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았다. 나는 업계 동향 보고서를 통해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냉정하게 지켜보았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곳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의 뿌리였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것은 예견된 몰락이었다. 변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목소리에 귀를 닫은 자의 당연한 말로였다. 가이아 런칭 1주년이 되던 날, 나는 강지혁 대표와 함께 그의 사무실에서 조촐한 축하 파티를 하고 있었다. 샴페인을 한 잔씩 들고 우리는 지난 1년의 성공을 자축했다. 정말 대단합니다. 유진 팀장, 당신이 우리 회사에 온 건 정말이지 신의 한 수였어요. 강 대표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를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천만에요. 이제 슬슬 다음 스텝을 고민해 봐야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금고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왔다. 대회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봉투였다. 이거 한번 보시죠. 오늘 아침에 받은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내가 받아든 서류는 청가 코스메틱의 비공개 재무 보고서와 자산 현황 자료였다. 내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누적된 적자, 과도한 부채, 그리고 바닥을 드러낸 현금 자산, 그들은 당장 다음 달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 사실상의 부도 직전 상태였다. 나는 말없이 서류를 넘겼다. 그쪽에서 먼저 우리에게 접촉해 왔습니다. 회사를 인수해달라고요. 물론 비공식적으로요. 강 대표의 말이 이어졌다. 자존심 때문에 다른 회사에는 말을 못하고 만만해 보이는 우리한테 먼저 손을 내민 거겠죠. 우리가 가이아로 성공했으니 천가를 살려낼 방법도 알 거라고 생각했을 테고요. 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래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데요? 강 대표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유진 팀장의 것이었으니까요. 그는 내 앞에 와서 섰다. 그리고 내 인생을 또 한 번 뒤흔들
잔인하고도 달콤한 질문을 던졌다. 청아 코스메틱. 우리가 인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진 팀장.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아버지의 제국. 나를 내쫓았던 바로 그 성. 내가 만든 인터넷 장난감이 이제 그 거대한 성을 통째로 삼킬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강 대표의 질문이 텅 빈 사무실의 공기를 갈랐다. 천가 코스메틱. 우리가 인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진 팀장.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복수 아니. 이것은 복수와는 다른 감정이었다. 이것은 증명에 가까웠다. 나의 비전이 옳았고 그들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 그리고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아버지와 오빠의 무능함 속에서 사라지게 둘 수 없다는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이었다. 나는 결심을 굳혔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호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의 모든 실무는 제가 직접 총괄하겠습니다. 강 대표는 내 눈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 배의 선장은 처음부터 당신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라온바이오 내부에는 극비리의 M&A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졌다. 팀의 수장은 나였다. 나는 더 이상 R&D 팀장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거대한 제국을 사냥하는 사령관이었다. 한편 몰락해가는 천가 코스메틱의 성 안에서는 절망적인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다. 내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 무렵의 천가 코스메틱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연이은 적재 자금난은 심각해졌고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 압박이 들어왔다. 협력업체들은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아우성이었고 직원들의 임금마저 체불될 위기에 처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아버지와 오빠가 있었다. 어느 날 열린 긴급 이사회. 회의실의 분위기는 초상집과 같았다. 스크린에는 처참한 실적 그래프가 떠 있었고 임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대책이라는 게 고작 이거야? 아버지가 재무팀장이 내민 보고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다. 인력 감축 자산 매각. 이건 그냥 죽기 전에 숨만 좀 더 붙어 있겠다는 거잖아. 오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야심차게 쏟아부었던 TV 광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음이 증명되었다. 그가 굳게 믿었던 전통과 품격은 텅 빈 백화점 매장만큼이나 공허한 단어가 되어 있었다. 라온바이오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는 의향을 비공식적으로 전해왔습니다. 그 근본 없는 것들이 감히 어디를 아버지는 노발대발했지만 회의실에 다른 임원들의 표정은 달랐다. 그들의 눈에는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체념이 서려 있었다. 결국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경론 끝에 아버지는 항복했다. 평생의 자존심을 꺾고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린 신생 경쟁사의 손을 잡기로 한 것이다. 그것이 청아라는 이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라온바이오의 사령부에서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협상은 변호사와 회계법인을 통해 철저히 제3자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청아 측에서는 누가 이 인수를 주도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내 이름을 철저히 숨긴 채 모든 것을 뒤에서 지휘했다. 나는 천가의 재무제표와 자산 목록을 샅샅이 훑었다.
그들이 얼마나 방만하게 회사를 운영했는지, 얼마나 많은 자산을 낭비하고 있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나의 평가는 냉정했고, 내가 제시한 인수 가격은 그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유진아, 잘 지내니? 너 일하는 회사는 괜찮고. 네, 엄마, 저는 잘 지내요. 다름이 아니라 네, 아버지 회사가 좀 어렵나 봐. 엄마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요즘 라운바이오라는 회사에서 나온 젊은 것들이 회사에 들락거리는데 아주 건방지고 무례하기 짝이 없단다. 이것저것 다 들쑤시고 다니면서 꼭 회사를 헐값에 잡아먹으려는 도둑놈들 같다고 네 아빠가 속상해 죽으려고 해. 나는 전화기 저편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엄마가 말하는 그 건방진 젊은 것들을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내 오빠가 저런 애송이들한테 무시당하는 걸 보니 내가 속이 터져서 잠이 안 온다. 엄마의 한숨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슬픔도 분노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그저 이 모든 희비극을 연출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손길에 대한 어떤 경외감 같은 것이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협상이 끝났다. 최종 계약서에 양측 변호사의 도장이 찍혔다. 이제 남은 것은 공식적인 발표뿐이었다. 강 대표가 나를 불렀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유진, 아니, 이제는 천 대표라고 불러야 하려나. 그는 농담조로 말하며 웃었다. 청아 쪽에서 최종 발표는 추석 연휴에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온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들의 입으로 직접 발표하고 싶다고요. 아마도 그들 나름의 마지막 자존심이겠지요. 추석, 1년에 한 번 온 가족이 모이는 날, 내가 사업은 남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으며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저녁 식사 자리와 똑같은 풍경이 펼쳐질 것이다. 나는 달력을 보았다. 추석은 정확히 일주일 뒤였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더 걸어주십시오. 라운바이오의 새로운 대표 자격으로 저도 그 가족 모임에 참석하겠다고요. 나의 진짜 금의환향을 위한 모든 무대가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추석 당일 아침, 나는 라운바이오에서 내어준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천가에 버려진 딸이 아니라 라운바이오의 천유진 팀장으로서 나의 옛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옷차림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명절에 입는 화사한 원피스 대신 몸에 딱 맞는 날카로운 실루엣의 네이비색 정장을 선택했다. 내가 이 자리에 가는 것은 가족 행사에 참여하기 위함이 아니라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하기 위함이라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부모님의 집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미묘하게 떨려왔다. 복수심 아니었다. 긴장감 그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르기 직전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는 배우의 심정과도 같았다. 나는 기사에게 집 앞에서 바로 내리지 말고 골목 어귀에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했다. 약속된 시간은 저녁 7시. 아직 1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나는 차 안에서 불이 환하게 켜진 나의 옛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 집 안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아마도 온갖 친척들이 모여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겠지. 엄마는 솜씨 좋은 맏며느리처럼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고 아빠는 집안의 어른으로서 위험 있는 표정으로 앉아 계실 것이다. 그리고 오빠, 천민석은 아마도 씁쓸한 술잔만 기울이고 있겠지. 띵동. 강지혁 대표에게서 온 문자였다. 행운을 빕니다. 천 대표.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연극을 시작하러 갑니다. 저녁 200시 정각. 나는 차에서 내려 굳게 닫힌 대문 앞으로 걸어갔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었다. 나를 본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아주머니, 저 왔어요. 나는 그녀를 지나쳐 익숙하면서도 낯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내 예상대로였다. 수많은 친척들이 모여 왁자지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 속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함과 어색함이 섞여 있었다. 회사가 어렵다는 소문은 이미 친척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 있을 터였다. 내가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곧장 거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다. 상석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나를 보고 얼굴을 굳혔다. 네가 여길 어떻게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나는 내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를 차례로 쳐다보았다. 세 사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버지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억지로 위험 있는 목소리를 냈다. 그래, 마침 잘 왔다. 너도 우리 집안의 일원이니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모여있는 친척들을 향해 마치 비장한 선언이라도 하듯 입을 열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저희 청가 코스메틱이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천가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지키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저희 천가 코스메틱은 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라온바이오와 M&A, 즉 인수합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오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앞으로 우리 천가를 새롭게 이끌어 나갈 라온바이오 측의 새로운 대표가 잠시 후에 이 자리에 도착할 겁니다. 그 유능한 경영인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을 마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현관문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연출이라는 듯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왔군. 어서 문 열어드려라.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하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니요, 아버지. 그 유능한 경영인은 이미 와 있습니다. 나는 거실 중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리고 내 가족,
나를 버렸던 바로 그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아주 약간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차분하고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그리고 부사장님, 나는 아버지와 오빠를 보며 말했다. 새로운 청아를 책임질 대표, 천유진입니다. 정적, 시간이 멈춘 듯한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 찻잔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거실을 울렸다. 아버지의 얼굴은 불신과 경악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엄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을 가린 채 나를 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리고 오빠, 천민석,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공포, 그리고 처절한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나를 평생 자신의 발밑에 있다고 믿었던 여동생을 마치 처음 보는 괴물이라도 되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나의 길고 길었던 연극이 드디어 막을 내리고 있었다. 나의 선언이 만들어낸 정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오빠, 천민석이었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빠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에게 소리쳤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장난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그는 당장이라도 나에게 달려들 것처럼 으르렁거렸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엄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민서가 앉아라, 앉아 하며 오빠의 팔을 붙잡았다. 나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 천 회장만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불신, 그리고 아주 희미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오빠의 분노를 완전히 무시한 채 아버지에게 말했다. 내 목소리는 딸의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의 것이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회장님, 오늘부로 천가 코스메틱의 최대 주주는 라온바이오이며 라온바이오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가 합병법인의 새로운 대표로 선임되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변호사의 공증까지 완벽하게 끝난 주식 양수도 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이었다. 거짓말이야. 아버지가 저런 회사에 회사를 팔았을 리가 없어. 오빠가 여전히 소리쳤다. 나는 이번에는 오빠를 돌아보았다. 내 눈빛에는 동정심도 경멸도 없었다. 그저 무감각한 사실만이 담겨 있었다. 파는 것이 아니라 팔리는 것이겠죠. 천민석 부사장님, 회사가 부도 직전인데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부도라는 단어에 친척들 사이에서 더 큰 술렁임이 일었다. 아버지는 내 말에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네가 어떻게 네 가족의 등에 칼을 꽂을 수가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끝은 처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저는 칼을 꽂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단지 아버지가 버리신 칼을 주워 제 자신을 지켰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계집애에 치기 어린 생각이라며 무시했던 제 아이디어, 제 능력이 바로 그 칼이었습니다. 내 말은 회의실에서의 모욕을 겪었던 그날의 기억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때 엄마가 울먹이며 나에게 다가왔다. 유진아, 제발 그만하렴. 우리 가족이잖아. 엄마 말 좀 들어.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어. 응, 엄마는 내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바로 그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저는 지난 10년간 유령처럼 살아야 했어요. 엄마,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다시 몸을 돌려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이제는 사적인 감정을 드러낼 시간이 아니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질서를 선포해야만 했다. 이제 감정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차가운 목소리에 거실의 모든 소음이 다시 한번 멎었다. 첫째, 기존의 천가 코스메틱과 라온바이오는 새로운 지주회사 아래 통합됩니다. 천가라는 브랜드 이름은 역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프리미엄 한방 라인에만 유지될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통합법인의 대표이사, 즉 CEO는 바로 저 천유진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버지와 오빠를 보았다. 청유상 회장님께는 명예회장직을 제안합니다.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회사의 원로로서 아버지의 마지막 명예를 지켜드리는 제 나름의 배려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붉게 타올랐다. 그리고 천민석 부사장. 나는 오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늘부로 부사장직에서 해임됩니다. 뭐라고 대신 신설되는 온라인 마케팅팀의 팀원으로 발령하겠습니다. 팀원이라는 단어에 오빠뿐만 아니라 모든 친척들이 경악했다. 사장도, 이사도, 팀장도 아닌 평사원. 그것은 사실상의 좌천이자 완벽한 몰락 선언이었다. 밑바닥부터 당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인터넷 장난이 어떻게 진짜 비즈니스가 되는지 몸으로 직접 배우셔야 할 겁니다. 물론 그럴 의지가 있으시다면요.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씩씩거리며 나를 노려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살이마저 서려 있었다. 나의 선언은 계속되었다. 기존의 임원진은 전원 제시님 평가를 받을 것이며 성과와 능력에 따라 재배치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이나 연줄이 아니라 오직 실력만이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모인 아버지의 측근이었던 친척 임원들을 향한 명백한 경고였다. 나의 취임사가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화려하게 차려졌던 추석 음식들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축제의 장은 순식간에 숙청의 장으로 변해 있었다. 친척들은 하나둘씩 눈치를 보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아무도 나에게 혹은 부모님께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피비린내 나는 가족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듯 서둘러 도망쳤다. 마침내 거대한 거실에는 나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 단네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텅 빈 공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나는 승리한 정복자였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배자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 가니? 엄마가 다급하게 외쳤다. 회사로 돌아가야죠. 이제부터는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으니까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이 집에는 이제 안 올 거니 엄마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려왔다. 나는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나지막이 대답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더 이상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미련 없이 그 집을 걸어 나왔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기된 내 뺨을 식혀주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휘영청 밝은 추석 보름달이 마치 내 앞날을 비춰주기라도 하듯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오늘 가족을 잃었다. 그리고 동시에 비로소 나 자신을 되찾았다. 그날의 폭풍 같았던 추석이 지나고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천가 코스메틱에는 많은 것들이 변했다. 아니, 모든 것이 변했다. 회사의 이름은 천가 라운으로 바뀌었다. 낡고 권위적이었던 회장실과 임원실의 벽은 모두 허물어졌다. 그 자리에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밝고 개방적인 사무 공간이 들어섰다. 회사의 공기는 젊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고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표정에서는 과거의 무기력함 대신 새로운 희망과 열정이 엿보였다. 나는 처언 대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매일같이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회의와 보고, 그리고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이끄는 청가라오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었다. 내가 개발했던 가이아 라인은 회사의 주력 상품이 되었고, 나의 지휘 아래 개발된 새로운 기능성 제품들은 연이어 히트를 쳤다. 언론은 나를 K-뷰티의 판도를 바꾼 혁신의 아이콘, 아버지의 제국을 구원한 젊은 여왕이라 불렀다. 나의 가족들은 그 변화의 중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야만 했다. 아버지는 명예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회사에 나왔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그저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회사가 자신의 딸에 의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아버지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아버지의 복잡한 심경을 읽었다. 굴욕감, 상실감, 그리고 어쩌면 아주 약간의 대견함 같은 것들이 뒤섞인 엄마는 유일하게 나에게 가족으로서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가끔씩 반찬을 싸들고 내 사무실에 찾아와 밥은 먹고 다니니 얼굴이 반쪽이 됐네 같은 평범한 엄마의 말들을 건넸다. 우리의 대화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나는 엄마의 그 서툰 노력을 외면하지 않았다. 한 번은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네 아비도 속으로는 널 인정하고 있을 게다. 표현을 못할 뿐이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아버지의 인정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으므로 가장 큰 변화는 오빠 천민석에게서 찾아왔다. 부사장에서 평사원이 된 오빠는 처음 몇 주간은 거의 유령처럼 지냈다. 회의 시간에는 입을 굳게 닫았고 자신보다 어린 팀장의 지시를 받을 때면 모욕감에 얼굴을 붉혔다. 나는 그런 오빠를 내버려 두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변화는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온라인 마케팅팀의 주간 회의에 참석했을 때였다. 젊은 팀원들이 세대를 겨냥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가운데 오빠는 구석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회의가 거의 끝날 무렵 오빠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저 의견 하나만 내도 되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오빠에게 쏠렸다. 이번에 새로 런칭하는 안티에이징 앰플 말입니다. 타겟 연령층을 2003시즌으로만 잡을 게 아니라 4055룸까지 넓혀서 그들이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VVIP 고객들을 관리할 때 보니 그분들이 이런 고농축 제형을 특히 선호했거든요. 그것은 왕년의 부사장으로서의 권위적인 지시가 아니었다. 지난 수십 년간 현장에서 몸으로 체득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조언이었다.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젊은 팀원들은 그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내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나는 오빠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좋은 의견입니다. 천민석 씨.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행 방안을 정리해서 내일 오전까지 보고해 주세요. 내 말에 오빠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놀라움과 아주 희미한 안도감이 섞인 눈빛이었다. 나는 오빠를 팀원으로서 그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다. 우리의 새로운 관계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작지만 단단한 첫걸음을 뗀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넓은 대표이사실에 혼자 남아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라보았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쏟아져 내렸다. 나는 내가 원했던 가족을 얻지 못했다. 따뜻하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그런 이상적인 가족은 어쩌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내가 꿈꾸었던 회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낡고 비틀어졌던 가족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립할 기회를 얻었다. 이것은 용서나 화해가 아니었다. 이것은 각자의 자리를 되찾고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길고 고통스러운 재활 과정에 가까웠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오빠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방금 막 출력한 듯한 따끈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 정리해 왔습니다. 벌써요, 수고했네요. 거기 두고 가세요. 오빠는 보고서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오늘 회의 때 고마웠다. 그 말을 끝으로 오빠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사무실을 나갔다. 나는 오빠가 두고 간 보고서를 천천히 펼쳐보았다. 서툴지만 밤을 새워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 나는 창밖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우리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동료로서 그리고 서로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가족으로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내 책상 위 액자 속에 담긴 사진을 보았다. 경주에서 한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망원경 옆에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래, 나에게는 이미 나만의 완벽한 우주가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껐다. 이제 퇴근할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 내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우리가 사랑하는 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다. 나는 더 이상 이 거대한 제국의 외로운 유령이 아니었다. 나는 내 능력으로 내 왕관을 스스로 쟁취한 이 성의 새로운 주인이었다. 그리고 나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